다음은 시간 복잡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을 랜덤하게 정했을 때 굿분할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평균 2회 연속해서 랜덤하게 피봇을 정하면 굿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 2회 호출마다 굿분할이 되기 때문에 굿분할만 연속하여 이루어졌을 때만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서 그 값에 1을 곱하면 평균 경우의 시간 복잡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력의 크기가 n일 때 피봇을 랜덤하게 결정한 후에 두 그룹을 분할을 하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b고 n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후에 만들어진 이 크기는 최대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항상 굿분할만을 가정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굿분할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4분의 3의 제곱보다 작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분할을 하게 되면 4분의 3의 세제곱보다 작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i번째 굿분할을 하게 되면 4분의 3i보다 작은 값이 만들어집니다. 리스트의 크기가 n에서부터 4분의 3배로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리스트의 크기가 1일 때는 더 이상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셀렉션 알고리즘의 평균 경우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 플러스 4n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제곱 n 4분의 3 세제곱 n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결국은 4분의 3 i 승의 n. 따라서 이거는 b고 n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평균 두 번 만에 굿분할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b고 n. 따라서 b고 n이 시간 복잡도가 됩니다. 선택 알고리즘은 이진 탐색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진 탐색은 분할 과정을 진행하면서 범위를 2분의 1씩 좁혀가면서 찾고자 하는 숫자를 탐색합니다. 선택 알고리즘 역시 피봇으로 분할을 해서 범위를 점점 좁혀가죠. 이 알고리즘들은 그 부분 문제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선택 알고리즘의 응용 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앙값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평균값도 이용하지만 중앙값이 더 설득력 있는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데이터가 1이고 오직 한 개의 숫자가 매우 큰 숫자. 그럼 여기서 노이즈가 될 것입니다. 이때 평균값은 매우 왜곡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한 직장인의 연간 소득을 분석할 때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 더 의미 있는 분석 자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최근접점의 쌍찾기입니다. 이 최근접점의 쌍찾기 문제는 2차원 평면상의 n개의 점이 입력으로 주어질 때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한 쌍의 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점에 대해서 각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점의 쌍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점이 아래 그림처럼 주어지면 1, 2, 2, 3, 1, 4, 1, 5, 2, 4, 2, 5, 3, 5, 4, 5 등 각각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최소 거리를 가진 쌍이 최근접점의 쌍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비교해야 할 쌍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서로 다른 색의 구슬 5개 중에 2개씩을 짝지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문제가 될 거고요. 이거는 NC2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2분의 n 곱하기 n-1이 될 거고요. 만약에 n이 5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0개 정도의 비교쌍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로 계산하면 b고 n의 제곱이 나옵니다. 한 쌍의 거리 계산은 b고 1이고요. 시간 복잡도는 b고 n제곱 곱하기 b고 1이기 때문에 b고 n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n개의 점을 2분의 1로 분할해서 각각 부분 문제에서 최근접점의 쌍을 찾고 2개의 부분의 중에서 짧은 거리를 가진 점의 쌍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개의 부분의를 취합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왼쪽 부분 문제의 최근접쌍의 거리가 10이고 오른쪽 부분 문제의 최근접쌍의 거리가 15입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 문제와 오른쪽 부분 사이에 가장 왼쪽에 있는 점과 점 사이는 7이 됩니다. 따라서 이 2개의 부분 문제의 해를 취합할 때는 단순히 10과 15 중에 짧은 거리인 10을 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각각의 거리가 10 이내의 중간 영역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최근접쌍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에 점의 좌표가 저장되어 있을 때 중간 영역에 있는 점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때 D는 민, 왼쪽 부분의 최근접상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의 최근접상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아래 배열에는 점들이 x좌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각 점의 y좌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서 가장 오른쪽 점은 26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부분에서 가장 왼쪽 점은 28이 됩니다. 중간 영역에 속한 점들은 왼쪽 부분 문제의 가장 오른쪽 점의 좌표에서 D 값을 뺀 값과 오른쪽 부분 문제의 가장 왼쪽 점에서 D 값을 더한 좌표 사이에 있는 점들입니다. 만약에 D가 10이라고 하면 점 25, 26, 28, 30, 37이 중간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접 점의쌍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클로시스트 페어라고 하고요. 이름을 괄호 안에 매개 변수 S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열 S는 각각의 최근접 점의 쌍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되겠고요.
입력으로는 X좌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배열 S에 있는 i개의 점, 이때 각 점은 x, y로 표현이 되고요. 출력은 S에 있는 점들 중에 최근접점의 쌍의 거리가 리턴이 됩니다. 라인 1은 if i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2 또는 3개의 점들 사이의 최근접쌍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S에 2개의 점이 있으면 그대로 S를 리턴하고요. 3개의 점이 있으면 3개의 쌍에 대한 최근접점의 쌍을 리턴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분할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요.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i가 3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 2번은 정렬된 S를 같은 크기의 SL과 SR로 분할합니다. 이때 S의 크기가 홀수이면 SL은 SR 플러스 1이 되도록 분할을 하면 됩니다. 3번은 CPR equal closest pair SL은 SL에서의 최근접 점의 쌍을 CPL에 저장하는 것이고요. 4번 CPR equal closest pair SR은 SR에서의 최근접 점의 쌍을 CPR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3번과 4번 라인은 재기적으로 호출이 일어날 것이고요. 라인 5번은 아까 위에서 결정했던 CPL과 CPR의 거리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 중에 작은 값이 D가 되고요. 이 D 값에 의해서 중간 영역에 속하는 점들 중에서 최근접점의 쌍을 찾아서 이를 CPC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디스트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고요. 아까 구했던 CPL과 CPR의 거리, 거기에 이 중간점인 CPC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쌍이 최종적으로 리턴되게 됩니다. 각각 라인 1번부터 라인 5번까지의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CPL이 만약에 10이고 CPR이 15, CPL과 CPR 중에 작은 값을 D로 결정하고 이 D 값에 의해서 중간 영역에 속하는 점들을 찾은 다음에 그 점들 중에서 최근접점의 쌍을 찾아서 이를 CPC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CPL과 CPC, CPR을 비교했을 때 이 CPC가 가장 적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중간 값인 CPC 7이 가장 가까운 최근접점의 쌍의 값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시스트 페어로 호출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라인 1에 의해서 S의 점의 수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다음 라인을 수행할 것이고요. S를 SR과 SL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라인 3에 의해서 크로시스트 페어 SL이 호출이 되면 왼쪽의 그림에서 가장 작은 쌍을 CPL이라는 곳에 놓은 후에 다시 라인 4부터 6까지 차례로 수행을 합니다. 크로시스트 페어가 호출되는 두 번째 호출되는 경우 라인 1에서 if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라인 2에서 다시 분할을 하고요. 크로시스트 페어 다시 SL이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SL의 처음 SL의 왼쪽 반이 되겠죠. 크로시스트 페어 SL을 수행한 후에 리턴된 점의 쌍을 CPL이라고 놓은 후에 다시
라인 4에서 6을 차례로 수행하게 됩니다. 라인 1의 if 조건이 참이 되게 되면 SL의 3개의 점들에 대해서 최근접점의 쌍을 찾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3개의 쌍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해서 최근접쌍을 해로써 리턴해 줍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2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코르시 스페어 SR로 호출했을 때 라인 1에 의해서 점의 수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최근접점의 쌍으로 리턴합니다. 이 점의 쌍을 25라고 가정하고요. 자, 두 번째 코르시 스페어 SL이 호출될 당시에 라인 3, 4가 수행되었고 이제 라인 5가 수행이 됩니다. 라인 3, 4에서 찾은 최근접점의 쌍의 거리가 디스트 CPL은 20이었고요. 디스트 CPR은 25입니다. 이 중에 작은 값을 D20이라고 놓고요. 왼쪽 중간점의 X좌표에서 20을 뺀 값과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점의 X좌표에서 20을 더한 값 사이에 X좌표 값을 가진 다른 점들 사이에서 CPC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거리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라인 6에 의해서 CPL은 20이고 CPC가 10, 그 다음에 CPR이 25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짧은 쌍인 CPC 10을 리턴합니다. 자, 첫 번째 코르시 스페어 S가 호출될 당시 라인 3이 수행되었고 이제 라인 4에서 첫 번째 그림의 오른쪽 절반에서 점의 쌍을 찾는 SR을 호출합니다. 자, 초기과 입력에서 오른쪽 반 영역이죠, 이거는. 코르시 스페어 SR의 호출 결과가 옆 그림처럼 CPR을 출력했을 때 15라고 하겠습니다. 라인 5에 의해서 라인 3, 4에서 찾은 최근접점의 쌍 사이의 거리인 CPR 10과 CPR 15 사이의 작은 값을 D10이라고 놓고요. 이때 중간점을 계산해 봤을 때 CPC는 거리가 5인 값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최근접점의 쌍의 거리로 리턴해 주게 됩니다. 전체 S 그림에서는 바로 이 두 개의 점이겠죠. 코르시 스페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력 S에 N개의 점이 있다면 전처리 과정으로서 S의 점을 X좌표로 정렬하는데 B고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됩니다. 라인 1에서 3개의 점이 있는 경우에 3번의 거리 계산이 필요하고 S점의 수가 2이면 한 번의 계산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시간 복잡도는 B고 1이 됩니다. 자, 라인 2에서는 정렬된 S를 다시 SL과 SR로 분할하는데 이미 배열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인덱스로만 분할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시간 복잡도는 B고 1이고요. 라인 3번과 4번은 각각의 분할된 SL과 SR에 대해서 코르시 스페어를 다시 재기 호출합니다. 이때 분할하면서 호출되는 과정은 합병 정렬과 비슷한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라인 5는 중간 영역에서 속하는 점들과 아까 왼쪽에서 구한 CPL과 CPR 사이에서 최근접점의 쌍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중간 영역에 있는 값들을
y좌표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각 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d 이내인 주변 점들 사이의 거리를 각각 계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y좌표를 결정하는데 b고 n 로그 n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각 점들에서 주변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b고 1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각 점과 거리를 계산하는 주변 점들의 개수가 b고 1개이기 때문이죠. 라인 6. 3개의 점의 쌍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진 점의 쌍을 리턴하기 때문에 b고 1시간이 걸립니다. 콜로시스 페어 알고리즘의 분할 과정은 합병 정렬의 분할 과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콜로시스 페어 알고리즘의 해를 취합해서 올라가는 과정인 라인 5와 6에서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 시간이 필요하죠. 다음 그림에서는 k층까지 분할된 후 층별로 라인 5, 6이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각 층의 수행 시간은 b고 n 로그 n이 되고요. 여기에 층수인 로그 n을 곱하면 b고 n 로그 제곱의 n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콜로시스 페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라인 5에서 6까지를 수행하는 과정이고요. 한편 이 콜로시스 페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콜로시스 페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b고 n 로그 제곱 n인 경우는 바로 이 재기호출돼서 라인 5를 수행할 때마다 y좌표를 기준으로 한 중간 영역의 점들을 정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복잡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입력되는 점들을 y좌표 기준으로 전처리 과정에서 미리 정렬해서 다른 배열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 그걸 갖다 쓰게 되면, 즉 중간 영역에 속한 점들에 대해서 이 배열을 참조하게 되면 매번 정렬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라인 5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접점의 쌍을 찾는 콜로시스 페어 알고리즘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컴퓨터 비전. 요새 이 컴퓨터 비전은 단순하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뭔가 패턴을 찾는 용도에서 떠나서 AI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의 영역으로 아주 높은 활용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리정보 시스템이나 그런 분자 모델링, 그다음에 항공 트래픽 조정, 그다음에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주유소나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선정할 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등의 어떤 임계값들, 그러니까 웨이트를 더해서 계산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할 정복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할 정복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분할될 때마다 분할된 부분 문제의 입력의 크기의 합이 분할되기 전의 입력 크기보다 매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보나치 수의 일반식 잘 알고 있죠? fn은 fn-1 플러스 fn-2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재기호출은 사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경우에 입력의 크기는 하나지만 사실상 n값 자체가 입력의 크기인 것이죠. 따라서 n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두 개의 부분 문제인 fn-1과 fn-2가 만들어지고요. 이 두 개의 입력 크기 합이
n-1 플러스 n-2가 2n-3이 돼서 오히려 분할 후에 입력의 크기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F6을 구하기 위해서 분할된 부분의 문제들의 개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F6은 F5와 F4로 나눌 수 있고요. F5는 다시 F4, F3, F4는 F3, F2, F3은 F2, F1, 여기서 F3도 F2, F1, F2, F1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F2라는 값을 하나, 둘, 셋, 넷, 5번을 중복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 F3 역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포루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숫자의 fn을 중복된 계산 없이 구할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루프의 수행 횟수인 b고 n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 계산을 위한 b고 n 알고리즘입니다. 피보나치 넘버 n이고요. 첫 번째 라인은 f0은 0이고 f1은 1입니다. 왜냐하면 피보나치 수열은 0과 1인 경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포문에 의해서 i가 2부터 n까지 반복하면서 반복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4번 라인의 fi는 fi-1 플러스 fi-2가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취합 과정입니다. 입력을 분할만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하에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이 효율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는 기하 문제의 특성상 취합 과정이 문제 해결에 잘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의 입력을 분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합병 정렬은 n개의 숫자들을 2분의 n개씩 2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을 하고요. 각각의 부분 문제를 zwe기적으로 합병 정렬한 후에 2개의 정렬된 부분을 합병해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입니다. 합병 정렬의 공간 복잡도는 b고 n이고요. 두 번째 퀵 정렬은 피봇이라고 하는 배열의 원소를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은 숫자들을 왼편으로, 피봇보다 큰 숫자들을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분할을 하고요. 그 사이에 피봇을 위치시킵니다. 이 피봇은 왼쪽의 작은 그룹이나 오른쪽의 큰 그룹에는 속하지 않고요. 이렇게 분할된 부분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zwe기적으로 거치면서 다시 정렬을 해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렬이 완성이 되는 방식입니다. 퀵 정렬의 경우는 평균 경우 시간 복잡도가 b고 n 로그 n이고요. 최악 경우 시간 복잡도는 b고 n의 제곱, 최선 경우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선 경우와 평균 경우가 똑같은 경우고요. 최악 경우, 예를 들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피봇을 선택한 경우는 시간 복잡도가 n의 제곱으로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퀵 정렬은 데이터가 아주 많은 경우에, 그리고 피봇을 아주 잘 선택한 경우에 합병 정렬이나 선택 정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선택 문제는 k번째의 작은 수를 찾는 문제로서 입력에서 퀵 정렬에서와 같이 피봇을 선택해서 피봇보다 작은 부분과 큰 부분으로 분할한 후에 k번째 작은 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zwe기적으로 탐색합니다. 평균 경우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입니다. 최근접점의 쌍문제, 콜리시스 페어 문제는 n개의 점들을 2분의 1로 분할해서 각각의 부분 문제에서 최근접점의 쌍을 찾고 이 두 개의 부분해 중에서 짧은 거리를 가진 점의 쌍을 일단 찾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두 개의 부분어를 취합할 때 그 두 개의 부분의 사이에 있던 중간 영역에 있는 점들의 최근접점의 쌍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입니다. 분할 정복이 부적절한 경우는 입력이 분할될 때마다 분할된 문제들의 입력의 크기 합이 오히려 분할되기 전의 입력 크기 합보다 커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피보나치 수열이나 팩토리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해야 될 요소는 바로 취합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